안녕하십니까. 이쁜 여성의원 원장 신봉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관계는 무엇인지, 굿섹스에 대해서 조건이나 필요한 어떤 부분들, 어떤 게 아름답고 좋은 성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관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리자면, 성관계를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성관계를 잘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문화나 건강이나 사람들의 관습, 생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굿섹스에 필요한 몇 가지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좋은 성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려운 게 이 굿섹스입니다. 굿섹스인데, 첫 번째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성관계, 아름다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좋은 성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태도라는 거는 모든 일, 비단 성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일에서도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씀합니다. 좋은 성태도는 좋은 성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태도는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성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성관계로 무엇을 얻을 거냐 하는 우리 사람의 정신문화적인 총화를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태도는 오늘 당장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수십 년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쌓아온 모든 것들을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태도는 형성되는 거는, 특히 성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원가정이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태도가 좋으냐 성태도가 나쁘냐는 원가정의 성태도가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하고, 원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쁜 성태도를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정은 부모의 양육이 되겠는데, 부모의 양육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성태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성태도를 가지는 첫 번째 요인은 좋은 원가정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가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상처나 억압을 가진 성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라면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주위 환경들이나 그런 환경적 요인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원가정 요인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자신이 노력하고 갖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성태도를 또 우리는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라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원가정과 자기가 자란 환경, 현재의 환경까지 모두 포함돼서 종합적인 결과로 좋은 성태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좋은 성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성태도는 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더럽고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은 성태도인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좋은 성태도는 성이란 것에 대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내가 즐기고 향유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가지는 책임이나 파생되는 일들에 대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성태도입니다. 성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실제로 성관계 중에 이제 좋은 성태도는 어떤 거냐면, 관계 중에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성기를 보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성기나 자신의 성기를 이쁘게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상대방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온전히 성관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성행위 중에라도 이런 아름답다는 표현을, 상대방 성기에 대해서나 자기 성기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계속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관계를 억압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여기고 불결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필요하겠지만, 성관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또 좋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성기를 노출하기 싫은 이유 중에 내 성기가 못생긴 것처럼 생각이 든다, 아니면 불결하게 보인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성기를 봤는데 업무가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제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기 자체가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성기 자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기가 깔끔하고 적절하게 잘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일 제모만 놓고 본다면 업무를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브라질리언처럼 업무를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남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깔끔한 게 보기도 좋고 관계 시에도 편하고요. 서로 또 구강성교나 다른 여러 가지 성형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이렇게 성형에 대해서 억압을 많이 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제모를 하는 것도 성형의 하나의 예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갖춰야 될 거를 타인에 대해서 갖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타인하고. 그래서 제모를 많이 한다고 하면 요즘은 뭐 레이저 제모도 있고요, 왁싱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직접 하는 경우에는 면도기로 깎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관계 때 업무가 찔러서 성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이렇게 면도기로 깎고 하는 거는 좀 삼가하시고요. 차라리 레이저 제모나 왁싱을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레이저 제모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또 왁싱하고 오시는 분도 많이 뵙고 하지만은 레이저 제모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요즘 좀 저렴해졌지만 그 다음에 레이저를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피부의 어떤 단기 변화나 이런 것들은 또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해서 깔끔하고 편리한 거는 생활 주변에 보면 왁싱샵이 많아서 왁싱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이런 세세한 부분 하나라도 자기가 좋은 태도를 가지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은 아름답고 또 자랑할 만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표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좋은 성태도는 자신이 성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아름답다는 것을 자기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성태도입니다. 좋은 성관계의 두 번째 조건은, 좋은 성태도는 무조건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굿섹스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관계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저에게 이제 성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미혼이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가셔서 관계를 가지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부부생활 하는 분들 중에는 집에서 노인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와중에 조심스럽게 관계를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결국 재미가 없어지고 적절한 표현이나 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관계 같지도 않은 관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결국은 또 섹스리스처럼 관계도 안 가지고 지는 경우도 많은데,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태도도 중요하지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좋은 환경은 오로지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줍니다. 장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혀 긴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런 일 없이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MT라고 하는데, MT 모텔을 가시거나 호텔을 가시거나 정확한 장소에서 관계를 가지시길 권하고요. 특히 가정생활 하시는 분도, 부부생활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부부관계 가지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차라리 자녀분들에게 엄마 아빠가 영화 보러 간다고 아니면 잠깐 바람 쐬러 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확하게 두 분이 좋은 장소에 가셔가지고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저는 권합니다. 이제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집은 생활하는 곳이 집은 관계 가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관계를 왜 집에서 하느냐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환경, 좋은 장소에서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인데, 첫 번째가 피임입니다. 피임은 관계를 가지는 목적에 따라서 임신을 하려고 관계 가지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요. 관계만을 목적으로 관계 가질 때는 또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임이 적절히 잘 되어 있어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피임은 임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피임입니다. 그 임신을 하고 있으면 10달 동안 피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피임들에서는 여성 피임이 있고 남성 피임이 있습니다. 남성 피임은 정관수술 같은 건데, 남성이 정관수술 같은 걸 하면 세상 편합니다. 여성이 피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뭐 총각이나 지금 아기를 계속 낳아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남성이 정관수술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여성이 피임을 하게 되는데, 남성이 이제 정관수술 하거나 아니면 콘돔을 사용하거나, 이게 남성 피임인데, 또 콘돔을 사용하면 또 성감이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해서 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위험한 날 배란기근처럼 콘돔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날은 콘돔을 안 사용해도 되고요. 여성이 하는 피임은 종류가 많습니다. 피임 약부터 시작해서 자궁 안에 넣는 루프나 몸에 호르몬을 노출하게 해가지고 호르몬으로 피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약도 호르몬이지만 호르몬 피임 중에는 호르몬 루프를 넣는, 미레나 같은 루프를 넣는 것도 있고, 팔에 넣는 임플란트 같은 것도 있고, 주사 맞는 주사요법도 있고 한데, 이 호르몬 피임들은 되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호르몬이 여성의 성감도 떨어뜨릴 수 있고, 여성의 호르몬 주기가 파동성으로 있는 게 성행위에는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하시키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호르몬 피임은 제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또 호르몬 피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루프를 해놓으면 또 질염이 자주 걸리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이제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면 여드름이 생기거나 메스 꺾거나 다른 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호르몬이 적게 들어있는 저용량 피임약이 있습니다. 저용량제들이 있는데, 저용량제는 메스 꺾거나 여드름 같은 불편이 좀 적습니다. 대표적인 머시론, 에이리스 멜리안, 여러 가지 피임약들이 있는데, 약이 좀 편합니다. 이거는 편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드시고 하는데, 또 단점은 호르몬이 적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약간 적게 들어있어서 또 질점막이나 이런 부분에 또 건강상에서는 조금 위협하다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감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요 저용량 호르몬제 말고 이제 그 용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있다 해서 정량제 호르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이보라 이런 딜킬라 이런 약들인데요. 저용량제보다는 그 성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적지만 메스 꺾거나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자기 몸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여성이 이런 피임을 하지 않는 게 성관계에 가장 좋습니다. 성행위에는 제일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불편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남성이 하는 게 속편하지만 남성은 또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 피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피임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관계인데요. 실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결입니다. 청결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를 가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샤워를 꼭 하셔야 되고요. 양치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의입니다. 예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치나 샤워 전에, 그 전에 미리 해놔야 되는 거는 손톱 발톱 관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프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하지 않고 관계 가지는 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생활 하다 보면은,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술을 진탕 먹은 날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부인한테 관계를 갖고 싶어서 씻지도 않은 채 고춧가루 낀 상태로, 부인은 주무시고 계신데도 아픈 손톱을 이용해서 침을 발라서 그냥 막 관계를 시도하다 보면 부인한테 큰 욕을 먹습니다.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나 이런 것도 좀 삼가하시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청결을 담보로 해서, 청결을 준비해서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관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몸이나 마음이 다 건강한 파트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여기는 그 다음에 파트너가 나를 잘 알고 내가 관계 가질 때 어디를 더 좋아하고 어떤 느낌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관계를 잘 아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죠. 관계에 능통한 분, 관계 능통한 분을 관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요, 엑스퍼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엑스퍼트라고 그래서 섹스퍼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섹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 세상 살면서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이제 가진다고 가정할 때 그분한테만 전문가가 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파트너, 자기 그 부인이나 자기가 관계 가지는 분이 어떤 성향을 더 좋아하고 어떻게 관계 가질 때 더 좋아하는지를 서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는 테크닉을 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테크닉 이야기가 나왔는데, 테크닉은 중요한 게 자기가 잘하는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막 무리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는 서로 불편하고 또 예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크닉
편은 뭐 중요해서 따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이 원하는 성관계는 남성 입장에서는 뭐 힘세고 막 가열차게 뭐 가져주는 것을 여성분이 좋아한다고 모르고 오해하는 분도 많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원하는 관계는 부드럽고 감미롭고 애를 태우는 관계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강하게 힘 있는 관계를 해 주시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성의 성기는 세게 한다고 무조건 그 성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가 적절하게 자극받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기 부위별로 이렇게 부드럽고 감미롭게 정확하게 관계를 가져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계를 가져주기 위해서는 세게 함부로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부위별로 부드럽고 감미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주로 그 성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테크닉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이 주로 느끼는 성감대는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관계를 시작할 때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부드럽게 이렇게 키스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서로 이완감을 만들어주고 릴렉스 시키고 온전히 성행위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스를 할 때에도 혀든 입술이든 그 아주 부드럽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애정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자극을 해주는 애무 단계인데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무 단계에서는 애무를 해줘야 되는 곳들이 이제 있는데, 뭐 법칙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곳을 애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여자분은 남자분한테 애무를 해주시면 되고,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해줄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굴 주변에는 오감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성감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얼굴 주변에 여러분이 뽀뽀를 해주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 주변에 뽀뽀를 하거나 뭐 귀든 입술이든 볼이든 목이든 입맞춤을 할 때 침을 바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입맞춤이 침 바르는 게 입맞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닦아내고 싶은 심정이 들거나 이런 다른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면 성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뽀뽀를 해줘야 됩니다. 뽀뽀를 얼굴부터 해서 나중에 가슴하고 복부나 직접적인 성기 부위까지 부드럽고 좋은 애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성기 애무에서는 음액과 소음순과 질 입구, 뭐 질속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상대방이 원하는 애무를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드럽게 감미롭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해주는 경우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요. 여성이 비슷한 원리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남성분에게 이제 고강 성교를 해주실 경우에도 남성 성기를 부드럽게 이제 자극해서 나중에는 약간 세게 하셔도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 강도의 차이에 대해서 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가 실제 성관계인데요. 남성, 여성이 좀 차이가 납니다. 남성은 실제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 다음에 뭐 사정을 잘하고 오르가즘을 잘 느끼느냐, 이제 이 남성 오르가즘도 중요하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막 힘있게 열심히 운동하듯이 땀을 흘리면서 몸에 힘을 쏟는 관계를 했느냐,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있는 관계를 했느냐, 이런 것도 남성에게는 중요하고요. 또 여성이 자극해준 관계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하는 걸 보는 것도 뭐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뭐 남성들이 이제 좋게 생각하는 요인이 있지만, 여성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여성이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가령 관계를 해드리는데 오르가즘을 느낄 정도 되려면 평균 10분 이상 관계는 삽입 관계를 계속 할 수 있어야 여성이 이런 오르가즘을 몇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좋기는 더 시간이 더 길면 좋지만 5분 이하, 학문적으로는 3분 이하로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여성이 이런 느낌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성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사정하거나 하면 병원 가서 진료도 받아보셔야 되고, 이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만일에 너무 빨리 사정을 하거나 여성분이 느끼기 전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커플들에서는 첫 번째 관계를 가지고 남성분이 불응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관계를 못 가지는 시기에 들어갔는데 잠깐 쉬었다가 20-30분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 성기 피부가
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남성분들이 처음 관계 가지고 나서 관계 가지기 싫은 불쾌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연속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노력해 가셔가지고 그 다음 연속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패턴이나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야구 경기에 보면 더블 헤드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2번 경기를 치르는 거죠. 더블 헤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남성분 입장에서는 길러놓고요. 그 불쾌한 감정이 드는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지낸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서 관계 가지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여성분들이 오르가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관계에서 또 중요한 요인 하나가, 네 번째가, 관계는 이제 좋은 태도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애무를 하고 관계를 시작했지만, 실제 관계가 되고 안 되고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성기 구조가 결정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결국 무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좋은 칼과 좋은 장비를 들고 나와서 전투를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굿섹스의 조건 중에 성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기 구조는 여성 남성 구조가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도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불편하고요, 적절한 사이즈가 좋고요, 음경이 휘거나 다른 병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성기 구조에서는, 여성의 성기 구조가 모든 성행위에 여러 가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오라즘 느끼기 좋은 성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라즘 느끼기 좋은 성기 구조를 가진 분들의 공통점은 음액 이치가 지립구랑 가깝고 음액이 잘 노출이 돼 있고, 또 음액 자극했을 때 질 반응이 잘 오는 경우랑, 음액 이치, 그 다음에 여자의 전립선, 여도부선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전립선이 남성 성기가 들어올 때 잘 닿는 위치에 있고 자극이 잘 되게 잘 발달하는 분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이 잘 되려면 결국 질축이 좋아야 됩니다. 질축이 위를 보는 상반각인 경우에 또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 질축이랑 뭐 음액 위치 이런 거 결정하는 거는 골반 자체가 결정하는 경우 많아서 질이한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이한이 없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질이한은 골반 내각이 이제 좁은 분이 유리하긴 한데, 이거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제 갖고 태어나는 경우라서. 남성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여성이 잘 타고나지만, 여성의 질점막도 돌기가 많고 오돌토돌하고 두텁고 탄력이 있는, 자극이 잘 되는 질점막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이 성관계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성분 입장에서는 진찰 한번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이제 성관계 가지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계 중에 성교통이 없어야 됩니다. 성교통이 없으려면은 지립구에 들어가는 후음순 같은 게 당겨져서 찢겨서 아프거나 이런 거라든지, 자궁이 닿는 데 대한 불편이나, 또 다른 소음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음액 포피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주변 피부를 다 아프게 해서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성교통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자기가 성관계가 재미가 없고 힘만 들고 심지어는 아프다 그러면은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시고 이 성기 구조를 꼭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분은 만일 기도 포피가 완전 폭경이라서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해서 아프거나 불편하면 폭경 수술을 받듯이, 여자분들도 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좋고요. 제 입장에서 이제 수술을 저는 주로 해드리지만, 이 수술을 만약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분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성형이라고 하죠. 질성형인데 이게 단순히 질을 좁히기 위해서 받는 수술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질을 좁히기 위해서 수술을 받다 보면 나쁜 수술 받거든요. 지립구 점막을 잘라내고 꿰매버린다거나, 그건 더 관계를 힘들게만 하는 거고요. 속에 나쁜 이물질들을 엄청 넣어가지고 관계 시에 불쾌감을 더 일으키거나 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좋은 느낌들을 만들어줄 수 없는 그 멍청한 질로 만드는 그런 나쁜 수술들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성기 구조에 적합한, 관계에 적합한 성기 구조로 바꿔주는 좋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제가 주로 해드리는 3차 입시질 성형하고, 그 다음에 음액 포피 성형, 그 다음에 소음순 성형, 그 다음에 지립구 아픈 조직을 터주는 입구 트임 수술, 후음순 트임 수술, 이런 수술들을 해드리는데, 3차 질성형 같은 경우에는 질축을 상반각으로 바꿔줘서 음액과 거리를 줄여서
성관계 때 음액과 여성 전립선이 남성 성기에 자극받기 좋은 구조로 바꿔서 오르가즘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고, 음액 포피도 교정해서 오르가즘을 쉽게 느끼게 해드리고, 소음순도 교정해서 이쁘기도 하지만 성행위에 더 성적 자극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드리고, 입구 트임 같은 걸 해서 성교통을 없애서 성관계가 즐겁도록 해주는 이런 좋은 수술로 성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다른 동영상들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아름답고 좋은 건강한 성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 기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항목별로 또 자세한 동영상 내용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제일 즐거운 일이 성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내 삶의 존재 가치나 즐거움 이런 걸 많이 느끼면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부부 사이도 좋게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운동력이 되어서 또 자녀도 훌륭히 키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식욕과 성욕은 아주 건전하고 좋은 욕구입니다. 이런 이 두 가지 욕구는 충족이 되면 충족이 될수록 다른 물욕이나 헛된 욕망이나 또 뭔가를 많이 부질없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삶의 질을 굉장히 올려서 즐겁고 행복하고 실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좋은 사랑들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식사를 하는 것과 또 파트너와 즐겁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고 행복한 성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시고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